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입니다.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지역조사는 어떻게 하고 세금도 알아야 하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호주 부동산 세금 중에 하나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잡지에 있는 기사 하나를 예로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주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집 판매하시기 전에 회계사 분들과 미리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판매하기 전에 회계사랑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한 기사에서 질문자가 본인의 케이스를 질문을 하고 전문 회계사가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라서 제가 양도소득세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사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사를 알려드리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기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사 보시기 전에 호주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구매한 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매매를 했을 시에는 호주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현재 1달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내가 렌트를 준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임대용 부동산에서만 발생한답니다.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 적용받는 부동산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50% 감면 혜택을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50만 불을 주고 집을 사서 5년을 살다가 내가 살던 집을 70만 불에 팔면은 20만 불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0만 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않고 5년간 렌트를 주고 70만 불의 집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임대용으로 썼던 부동산은 그 20만 불 이득 본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집을 살 때 지출한 비용, 뭐 예를 들자면 스탬프 듀티라든지 그리고 집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에이전트 수수료, 변호사 비용, 뭐 마케팅 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용들이 5만 불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15만 불이라고 하는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50% 감면인 7만 5천 불 이득 본 거에 대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와 같이 제가 3가지의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기사는 2018년도 잡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별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나온 기사를 채택한 건데요. 자, 화면 보시면은 퀘스천이 1, 2번이 문단 1, 2번이 퀘스천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12번까지가 여기 이제 회계 전문가가 답을 해준 거예요. 긴 기사들을 제가 한눈에 좀 크게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예. 1번부터 2번은 그 질문자의 퀘스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유닛 한 채를 구매를 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기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거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하우스를 한 채를 샀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유닛을 렌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하우스를 5년간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인터스테이트에서 일하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으로 인해서 주 이동, 다른 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주할 곳에 집 한 채를 살지 그냥 거기서 렌트를 할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만약 이 시점에서 2년간 렌트 준 유닛을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유닛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냐라는 게 처음에 산 유닛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자는 2008년도에 유닛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까지 이제 거주를 했죠. 그리고 2016년도에 하우스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닛에서 살다가 이제 하우스로 넘어가면서 유닛은 렌트를 줬죠. 그 렌트를 준 게 한 2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닛을 팔았을 때 이 유닛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제가 다른 이제 문단 3번부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회계사 답변은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유닛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고 대신에는 하우스는 안 되고, 그리고 하우스를 양도소득세 면제를 시키려면은 유닛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게 답이 나왔는데,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회계사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문단별로 해서 회계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단 3번은 내가 살던 주거지에서 이사 나와서 그 부동산을 렌트 준과 동시에 이제 렌트 수입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처음 렌트를 준 날부터 최대 6년까지는 내가 거기 살지 않더라도 주거지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로 취급을 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6년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건이 하나가 있죠. 단집이 하나일 때입니다. 하나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질문자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양도소득세 개념 중에 하나를 설명해 준 거고, 자, 이어서 저희가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닛을 3번 문단에서 알려준 대로 처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완전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유닛의 양도소득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자가 집이 한 채가 아니죠. 그래서 회계사가 그러면은 하우스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4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문단은 그 하우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해서 그 계산법에 대해서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계산법,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블은 일단 첫 번째로 집 주인이 이제 그 집을 갖고 있었던 총 시기 있죠. 그거 분해, 그리고 여기서 살았던 시기, 그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본 금액을 곱하라는 겁니다. 자, 유닛을 양도소득세를 피하게 되니까 하우스에서 살았던 그 일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Days property was main residence for tax purpose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번 문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살고 있는 하우스를 만약에 main residence, 그러니까 거주로 취급을 했을 때는 유닛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우가 되겠죠. 하우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는 유닛은 안 된다는 거예요. 2년간 렌트를 준 그 기간이요. 그러면 이제 유닛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7번에 있습니다. 자, 7번 문단 보시면은 유닛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 계산법에 관한 설명인데, 렌트 수익이 난 그 첫날부터요 판매할 때까지 있죠. 그때 오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렌트를 준 첫날 이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사가 하는 이야기가 렌트를 준 첫날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라는 겁니다. 그 감정평가라는 거는 양도소득세용 감정평가서 밸류에이션 리포트가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용으로 받은 감정평가서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렌트를 준 날에서 판매한 날까지 얼마 이득을 본 건지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7번 문단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단은 제가 이제 그 문단 보시기 전에 영상 초기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이득 본 금액에서 지출금들 마이너스 시킨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뭐 부동산 복비라든지 마케팅 피, 그리고 집 구매할 때 들어갔던 이제 스탬프 듀티 같은 거, 그 지출금 중에서 레노베이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닛을 양도소득세를 이제 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뭐 레노베이션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집 꾸미는데 쓴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렌트 주기 전에 했다라면은 혜택이 안 되고요. 렌트를 주고 나서 했다라면은 그 양도소득세 지출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적어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렌트 준 게 1년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0% 감면 혜택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뭐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번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단은 하우스를 구매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메인 레지던스 거주용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하면은 또 이제 이 하우스도 6년간 렌트 준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또 피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랜을 잘 짜서 움직이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회계사가. 다른 집들은 이 혜택에서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제외가 되겠죠. 이 질문자가 뭐 집을 하나를 더 사거나 했을 때 뭐 그 사는 집,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닛,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0번과 11번 문단은 그냥 같이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있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그 2017년 5월 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호주 내에 거주한 영주권자 이상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라도 외국인들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번 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이전에 구매를 했다든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판매를 했다라면 위의 이제 11번 문단 있죠? 관련된 분들에게는 위의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non-resident 외국인 경우에는 2017년 5월 9일 이후에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양도소득세 면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없애버린 것이죠. 자, 이상 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내용 자체가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양도소득세 직접 계산할 일 없으실 겁니다. 세금 처리는 회계사께서 다 해주시고 그냥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때 이 영상을 꺼내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주자분이든 해외 거주자분이든 외국인 신분의 집주인분이든 집 매매하시기 전에 꼭 본인의 회계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매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여기까지 보셨으니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이었습니다.